꾀병이라고 그런다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느낌은 머리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되나? 어지럼증이 너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은 다른 장부라든지 자율신경 같은 걸 살펴서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어지럼증이니까요. 네. 어지럼증, 요거는 왜 느끼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원인이 많은데 뭐 귀 문제로도 느낄 수 있고 1차적으로는 뇌 문제로도 느낄 수 있고 목 근육이 굳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경추 배열이 틀어져서 생길 수도 있고 자율신경 문제로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소화기 문제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귀 문제부터 내부 장기 문제까지 다 원인이 다양한 거죠. 혈류 문제면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네. 하면서 이렇게 딱 어지러워가지고 딱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뒷목 잡고. 네. 그것도 비슷한 경우 수 있나요? 네, 뭐 미주신경성 실신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다루는 어지럼증이랑은 다르지만, 그거는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져서 이제 실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다르긴 하죠. 네. 그거는 저희 3편을 보고 오시라고 제가 오른쪽 위에 네. 마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 잠깐에 느끼는 어지럼증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이게 만성화되거나 많이 반복돼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을 때, 그리고 뭐 단순히 어지럼증 이외에 다른 재반 증상들이 많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등 쪽으로 땀이 많이 나면서 어지럽다, 아니면 뭐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 속이 미식거리면서 안 좋아졌는데 더불어서 어지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어지럼증을 느낄 때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위험 신호들이 있는 건가요? 네, 있죠.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이 된다든지,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시야가 좀 혼탁해진다든지, 뭐 사물이 막 두 개로 보인다든지, 깨질 듯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일반적인 말초성 어지럼증이랑은 좀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정밀 검진을 권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까 만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한 게 네. 저희 급성 맹장이나 네. 이런 것처럼 급성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이석증, 뭐 전정신경염 이런 거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많이 어지럽죠. 혹시 어지럼증이 네, 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네, 수면 부족 네, 아니면 뭐 식습관 때문에라고 네, 네.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영향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패턴이 깨지면 어지럼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드러난 건 어지럼증이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거에는 내부 장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율신경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니까 맥박이나 혈압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잠자는 동안에 뇌신경도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 시간이 부족하니까 뇌신경의 피로가 쌓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식습관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습관이 불규칙하게 되면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미주신경 통해 가지고 뇌에도 영향을 주니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일상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지럼증도. 수면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수면 부족이라는 게 네. 수면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면의 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둘 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밤에 일을 해갔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한 8시면 잠들어요. 그리고 잠은 많이 자요. 네. 다음날 뭐 점심 한 5시까지 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수면 부족은 아닌다 하더라도 네. 좋진 않다라는 거죠. 네. 수면의 질이나 그런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니까 수면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낮이나 밤이나 계속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목, 어깨에 긴장성 어지럼증 이런 네. 것들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을까요? 네, 영향을 많이 주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유발시키니까 그것 때문에도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목, 어깨 주변에 근육들이 굳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긴장성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밤에 야간에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거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뇌신경이 제대로 회복이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어지럼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애니에라하고 어지럼증은 아예 다른 건가요? 어지럼증이 더 큰 범주죠.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뭐 기능성 어지럼증, 뭐 시민성 어지럼증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어지럽다는 그 증상을 유발시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메니에르는 어지럼증이랑 네. 관련이 그래서 많은 건가요? 네, 메니에르가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귀에서 제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하는데 귀에 있는 그 림프에게 압력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메니에르가 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어지럼증을 예, 양악이랑 한약에서 바라보는 네, 관점이나 치료 방법이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바라보는 프리즘이 완전히 다르죠. 흔히 말하는 양방에서는 보다 더 개별적인 기관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기관의 염증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한방은 보다 더 전체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지럼증이 왔을 때 양방에서는 귀 검사를 하고 귀에 있는 염증, 부종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한의학에서는 그게 왜 계속 반복이 될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의 염증이나 메니에르가 됐든 전정신경염이 됐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분들은 보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흔히는 위장의 문제인 경우도 많고, 장부들의 흐름을 제대로 맞춰 놓으면 이런 말초기관들의 염증이나 부종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귀에 생긴 염증만 해결해도 좋아지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때는 약해진 신경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율신경 치료가 되는 거고, 그게 침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자극술이 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한약 치료나 약침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몸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증이나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대부분 군대에서 꾀병이라고 하는 게 거의 어지럽다고 머리 아프다. 더위에도 나가 있고 네네. 열사병처럼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사실 그걸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리는 결론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군대나 사회나 똑같다. 꾀병이라고 그런다.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머리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되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영상 진단을 해보는 게 맞는데, 근데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구조적인 문제 없이도 어지럼증을 느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신경 문제라든지 소화기의 기능적인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검사를 해봐도 깨끗하거든요. 염증도 없고 다 깨끗한데도 본인은 계속 어지럽다, 스트레스 받으면 핑 돈다, 길가를 걷는데 묘하게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검사를 해봐도 깨끗하다, 뇌 MRI 찍어봐도 깨끗하고 귀 쪽 검사를 해봐도 깨끗한데 왜 그러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인 거죠. 이런 어지럼증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한의학 쪽에서 보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담화증이라고 부르고, 감기울결, 신어증, 혈허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각각의 대사 흐름들이 다 다른데,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구역감이 들고 다른 두통이나 손발 저림이 생길 수도 있고 부종 같은 걸 동반을 하는 그런 증후군을 담화증이라고 부르거든요. 몸에 있는 수액대사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건데, 감기울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뇌신경에 영향을 줘서 어지럼증을 유발시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 그대로 혈허증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량도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떨어지니까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기는 어지럼증인 거고요. 신어증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노폐물 배설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 대사가 안 되게 되고, 수분 대사가 안 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니까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이 너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은 다른 장부라든지 자율신경 같은 걸 살펴서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미식거리니까 뇌과 갔다가, 눈이 좀 약간 감각이 이상하니까 안과를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못 자고 어지럼증이 생기니까 신경과 갔다가, 귀가 좀 난청이 생기고 하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보는데, 근데 다 해도 검사상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계속 어지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도 많고, 살피다 보면은 위장 기능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네. 침 네. 또는 약침, 한약 등이 어지럼증의 어떤 부분들을 좋게 만드나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나 어깨 긴장을 풀어주니까 그거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침 치료 자체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효과가 있는 거고, 약침 같은 경우에는 순환과 관련된 그런 성분들을 자극점에 직접 주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어지럼증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거니까 이분이 간 문제이든 신장 문제이든 위장 문제이든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서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자율신경이랑 뇌신경 회복에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가장 많이 권해주는 처방은 어떤 건가요? 가벼운 경우에는 침이랑 약침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반복이 됐고 다른 장부 문제라든지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면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정도와 알았던 기간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어지럼증 관련돼서 이야기를 네.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지럼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되게 어지럼증 심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럼증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곳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검사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로 생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지럼증이 단순히 말초적인 귀 문제만이 아니라 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드러난 건 이명이고 어지럼증일 수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환자분의 몸 상태라는 거죠. 그 몸 상태를 개선시키는 게 자율신경 치료가 되는 거고 장부 기능을 조정해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반복되던 어지럼증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상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